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대표자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본교 씨름부가 전국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낙준 작가 초청 강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대표자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생회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거사업안을 대의원총회에 제출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원래 예정일과 달리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간고사 기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재희 중선위장은 중간고사 기간과 겹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했으며 온라인 투표가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선거 일정이 미뤄지면서 재보궐선거가 개강 이후 4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세칙 위반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씨름부가 전국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씨름부는 지난달 23일에서 25일간 열린 전국 시도대항장사 씨름대회 대학부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또한 개인전에선 소장급 김준태 학생, 역사급 이기웅 학생이 결승전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열린 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에서도 단체전, 개인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교 씨름부가 시즌 초반부터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활약하면서 올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낙준 작가 초청 강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이 주관한 2025학년도 1학기 제1차 정석 아카데미 북새통 특별강연으로 이낙준 작가가 초청됐습니다. 이낙준 작가는 본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웹소설 작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 이낙준 작가는 AI 시대 경험과 지식을 통한 콘텐츠 만들기와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강연했습니다. 한편 김대호 정석학술정보관장은 이번 강연이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앞으로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인하대학교 이미지 인식조사에 대해 안내합니다. 본교 홍보팀에서 디자인 융합학과 브랜드 전략 연구실과 함께 더 나은 인하대의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인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 기간은 4월 11일까지이며 응답 대상은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등입니다. 응답 방법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구글 폼을 이용해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194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5학년도) 1학기 핵심 역량 및 전공 능력 진단 시행에 대해 안내합니다.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 역량과 전공 능력 진단이 실시됩니다. 각각의 진단 참여 시 22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모든 진단 참여 시 50명을 추첨하여 펜파우치를 추가 증정합니다.
진단은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모두가 진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학생 토탈케어 시스템이나 QR코드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역량 진단을 클릭하고 핵심 역량 혹은 전공 능력 진단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10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5학년도 1학기) 학기 중 강의 진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강의 개선 및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확대를 목적으로 강의 중 강의 진단을 실시합니다. 참여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진단 대상은 이번 학기에 개설된 학부 강좌입니다. 참여할 경우 참여자 전원에게 비교과 마일리지 1점과 강의 진단 이벤트 참여자 100명에 한하여 스타벅스 쿠폰을 증정합니다. PC의 경우 수강 신청 홈페이지의 강의 진단 항목에서,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 앱이나 사이트의 포털 서비스 항목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24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낮뉴스의 박시연이었습니다. IBS 타워. 바르고 빠른 뉴스, 공정한 논평, IBS 타워. 수요일 낮 본 방송국 기자들의 발빠른 취재를 통해 학내외 주요 쟁점 사안을 심층 보도해드리는 IBS 타워. 이 시간 진행의 박시연 앵커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외출하실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가시나요? 햇빛은 따뜻하지만 쌩쌩 부는 바람이 너무 추워 저는 겉옷을 꼭 챙긴답니다. 특히 이런 강한 바람들로 인해 많은 비보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바로 산불입니다. 최근 여러 곳에서 산불 발생과 확산에 대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았던 불씨조차도 강한 바람과 만나게 되면서 산불이 더욱 커지게 되었죠.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언제 덮칠지 모를 불길에 두려워하고 혹은 이미 덮쳐버린 비극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IBS 타워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피해,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준비한 양민석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BS 양민석 기자입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발생한 여러 건의 산불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보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적 요인입니다. 이번 산불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후온난화가 심각해지고 강수량의 변동이 생기면서 건조한 날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조함이 강한 바람과 만나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위적 요인인데요. 사람의 실수나 고의적 방화로 인해 시작된 화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로 담배꽁초나 불법적인 농업활동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산불 원인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니 이번에 발생한 산불들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일까요? 복합적으로 두 요인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작은 불씨가 건조한 바람을 타고 불이 옮겨붙어 대형 산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이렇게까지 거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네요. 저 또한 뉴스를 통해 많은 산불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발생 빈도는 어떤가요? 저도 우려스러운 마음에 산림청 사이트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3월부터 4월 1일 기준으로 딱 한 달간의 횟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153건의 산불 피해 정보가 나왔으며 대부분의 산불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니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이 부른 오랜 날 오랜 밤입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초기 대응에서 잡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저는 불길이 너무 심각해 진화 작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대응이 많긴 했지만 상황의 정도가 심각해 많은 피해를 본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나 경상도 쪽에 위치한 인근 지역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에서 대응 3단계에 달하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농장을 운영 중이던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사용 중이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시작돼 바람을 타고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응 3단계라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수준을 나타냅니다. 또한 대규모 인력을 비롯해 헬기와 중장비들이 총동원되는 아주 긴급한 상황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번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진화 헬기가 33대, 진화 차량이 217대, 진화 인력이 1,351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력의 투입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군요. 이 정도 수준의 산불이라면 영향을 받은 구역의 범위도 상당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피해 범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작성된 연합뉴스 기사 기준으로 1,329헥타르의 구역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받았으며 당시의 총 화선이 40km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중 12km는 진화가 완료된 것에 비해 28km는 진화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 산불을 뚫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큰 산불이 한두 곳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우성군에서는 더 큰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작됐던 산불이 안동시까지 확산되면서 그 피해가 훨씬 커지기도 했죠.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건 피해의 정도가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묘객의 실화와 과수원의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또한 불이 안동시를 비롯해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망자만 약 3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들이 불에 타면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피해에 대해 괴물산불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은 것을 보니 당시의 상황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진화가 어려웠던 만큼 현재의 산불 발생 정보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진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에 심각 수준의 경보 단계를 걸고 안전 재난 문자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불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정부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피해 대응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오, 정말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산불 대응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과 소방 헬기를 투입시켰죠. 이 부분에 대해 전문 장비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가 원인이라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에 동원된 헬기의 상당수는 중소형 기종으로 대형 산불을 대항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을 하기에는 더더욱 무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이야기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산불 대응에 가장 필요한 보완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산불의 문제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장비의 체계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대형 산불처럼 위급한 상황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권이 일원화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청과 소방청의 분리된 지시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기자님과 마찬가지로 장비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적 측면은 물론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창의 화원 듣고 오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사소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죠. 그래서 저는 흡연 후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초기 대응 신고를 위해 산림청 번호인 1988-3119번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님 덕분에 저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네요. 물론 산불이 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초기 대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산불에 맞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함과 소중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타워를 준비하며 느낀 점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타워를 준비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한 소방관 분들과 대응 인력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였을 때 우리는 다시 푸른 숲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숭고함을 잊지 않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양민서였습니다. 금주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산불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여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적 요인과 사람의 실수로 인한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잡힌 산불도 있었지만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동해안인 영덕까지 번졌고 경남 산청 산불은 하동에 이어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졌습니다.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 탓으로 돌리기에는 산불 대처나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진화 헬기와 인력 부족 지적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불 진화 특화 인력의 증원 인원은 0명이었습니다. 또한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용 헬기는 50대 정도입니다.
그러나 노후로 인해 실제 투입 가능한 헬기는 고작 20대, 실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헬기는 7대뿐입니다. 이러한 장비 부족에 따라 이번 대형 산불에서는 지자체가 민관과 군, 소방청에서 헬기를 빌려 진압에 총동원시켰는데요. 그러나 자체 물탱크가 없어 큰 주머니를 달고 물을 퍼날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50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1분이라도 지체되는 순간부터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소나무 위주 숲 구성이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수분을 머금은 화렵수와는 다르게 침엽수인 소나무는 건조하고 송진으로 인해 더 빨리 오랫동안 타게 됩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핵심 지역에서는 송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림에서는 점점 습기가 많아지는 비옥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곳에서는 송이가 자라지 못합니다. 비옥한 것을 건조하게 만들기 위해 숲가꾸기를 하다 보니 겨울철 내내 건조한 상태의 숲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화렵수였다면 타지 않았을 것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타버린 것은 아닐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인간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근본인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질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을 의미합니다. 산불 원인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온기가 더해져가는 날씨에 따뜻한 온기만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듣고 IBS 타워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양민서, 보도의 김다영, AD의 정인영, 기술의 김민채, 진행의 박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발전하는 동력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